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중단됐던 지미 키멜 라이브의 방영이 재개됐습니다. 진행자인 키멜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세관 단속국 사무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으로 규명하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곡괭이를 든 떼강도가 보석상을 습격해 10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240만 명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자 정책 발표로 한 항공기에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하차를 요구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항상 참여하는 상임이사국은 아니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1995년 그리고 2013년에 이어서 작년부터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엔 총회가 열리는 이번 달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의 시작 전에는 AI 시대에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제안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리 토의 시작 1시간 전에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강론을 협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안보 협력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면서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베선트 장관이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서 오늘은 이탈리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미국 금융인들에게 투자를 당부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찰리 커크 발언 논란으로 제작이 중단됐던 미국 ABC 방송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진행자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ABC를 비난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총격 테러로 숨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제작이 중단됐던 미국 ABC의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ABC 방송의 모회사 디즈니가 키멀쇼 제작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입니다.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키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커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It was never my intention to make light of the murder of a young man.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funny about it. 하지만 곧이어 방송 중단을 압박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동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쇼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로운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s that a government threat to silence a comedian the president doesn't like is anti-American. 2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지미 키멀 라이브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트럼프 정권의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넥스타와 싱클레어 등 주요 지역 방송 네트워크 업체들이 여전히 방영 재개를 거부하는 등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 키멀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 ABC가 키멀에게 다시 일자리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ABC를 시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명예훼손 소송으로 ABC로부터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일을 거론하면서 이번 건은 더 수익이 높을 것이라며 ABC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사무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총격범이 맞은편 변호사 사무실 옥상에서 아이스 사무실 내부를 향해 20여 차례 총격을 가했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금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아이스 요원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에 아이스 반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이념적 동기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을 겨냥한 폭력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From rounds that were found near the suspected shooter contain messages that are anti-ICE in nature. Again, this is just the most recent example of this type of attack. This will be a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There will be no resource not utilized to bring all those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to bring them to justice and to hold them accountable.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이 지난 7월 알바라도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총격으로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댈러스에서 발생한 아이스 총격 사건에 대해 벤스 부통령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발생한 아이스 사무실 총격 사건을 정치적 폭력으로 규명하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agree with my immigration policies. You don't have to agree with Donald Trump's immigration policies. But if your political rhetoric encourages violence against our law enforcement, you can go straight to hell and you have no place in the political convers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또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아이스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계에도 법 집행기관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민 단속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아이스 직원과 연방 요원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 2024년 대비 약 700%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떼강도가 보석상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나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20여 명의 강도들이 샌나몬의 한 보석상을 급습해 1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강도들이 총을 겨누며 보석상을 급습하고 곡괭이로 진열대와 유리문을 부순 뒤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100피트 떨어진 곳에 미리 준비해둔 6대의 도난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경찰의 추적 끝에 7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현재 오클랜드와 더블린 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 범죄로 보고 최근 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범행들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This is not their first time doing something like this. Definitely a well-orchestrated event that requires a lot of investigation on the back end.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연방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자의 약 6%인 24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스냅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일정 근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살부터 53살까지 매달 80시간의 근로 조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4살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단 임신 중이거나 장애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근로 면제 대상이었던 18살부터 24살 사이의 보호 청소년과 퇴역 군인, 노숙자들도 앞으로는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식료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정 강화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자 정책 발표로 당시 한 항공기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두바이로 향하던 에미레이트 항공기에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기내에서 하차를 요구하면서 3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비자인 H-1B에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자 H-1B 비자 소지자였던 일부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변했고 항공기 기장은 규정상 탑승 후 하차가 불가능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희망하는 승객들에게 하차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소동으로 인해 오후 5시 이륙 예정이던 항공기는 약 3시간 20분이 지연된 오후 8시 20분에 출발했습니다. 2026년 미국 내 최우수 대학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17가지 기준표를 바탕으로 미 전역 1,700개 대학교를 평가한 결과 프린스턴 대학교가 15년 연속으로 종합대학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MIT는 2위, 하버드는 3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UC 버클리가 아이비리그 대학인 컬럼비아와 공동 15위에 오르면서 8년째 공립대 1위를 유지했던 UCLA를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UCLA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가 전국 16위, 공립대학 2위에 랭크됐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종합대학 순위에서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 대학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선정됐습니다. 뉴욕의 한 한인 마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쯤 퀸즈 유니언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H마트에서 대규모 경보 단계의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로 인해 매장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고 일부 물품이 길가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13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루이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딸기가 지난해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한 농산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농업국에 따르면 2024년 딸기의 농산물 가치는 약 2억 4천만 달러로 기존 1위였던 와인 포도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Strawberries reached the number one status in the county. Strawberries over the years have been increasing in our county. The acreage has increased and certainly the demand and prices have increased. 반면 와인 포도는 와인 소비 감소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 1억 9,4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Statewide, we've seen a drop in the sales of wine grapes, and the big factor was just a decrease in demand for wine grapes. You know, anecdotally, that's mainly because people are shifting away from drinking wine. 샌루이 오비스포 카운티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서 딸기가 농산물 가치 1위에 오르면서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대표 의료기관인 서울메디컬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두 그룹은 오는 10월부터 SMG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며 한인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으로 환자들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있는 두 그룹의 의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소속된 의료진도 크게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Not just healthcare, it's about us not forgetting what it is to be Korean Americans. That's what built Korean Americans, all of our success. It's the people that worked in the 봉제공장, the nail salons, the dry cleaners. We have to honor them in that generation. So thank you. That is what SMG is about. SMG는 이번 통합으로 5,500명 이상의 주치의와 전문의를 보유한 대형 메디컬 그룹으로 도약했으며 캘리포니아를 넘어 뉴욕과 조지아, 하와이 등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두 그룹이 보유한 폭넓은 혜택과 장점을 환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환자들은 주치의나 헬스 플랜을 바꾸지 않아도 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 P1하모니가 ABC 간판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6인조 그룹 P1하모니는 오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오는 26일 발매 예정인 첫 영어 앨범 타이틀곡 X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침 프로그램으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축구선수 손흥민과 걸그룹 에스파가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P1하모니는 27일 뉴워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LA 인투이트 돔을 비롯한 북미 지역 8개 도시를 돌며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확정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관세가 낮아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 이행 문서를 공개하며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하고 이를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번 관세 인하가 EU의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와 일부 농수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U는 이미 지난달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사전 작업을 마쳤고 이번 발표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일본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음에도 후속 협의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는 곰이라며 자국을 종이 호랑이에 빗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롱에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며 종이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진짜 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회복력과 거시 경제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내부 문제는 인정했습니다. 또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하며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기대보다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 히스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간의 결정적인 과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WHO는 지난 10년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WHO는 아동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 역시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WHO는 백신 접종이 지난 50년간 최소 1억 5,400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근거 없는 접종 지연이나 방해가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자동차와 전봇대까지 빨려 들어갑니다. 태국 방콕 도심 한복판에 수십 미터 깊이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건데요. 그 폭이 최소 30m에 이르고 면적이 무려 9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당국은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공사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경찰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교통을 통제했고요. 또 붕괴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차량 석 대가 추락했고 이 일대 수도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방콕시는 우기 폭우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것,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방통위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 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그러자 이 위원장은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론한 건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중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냐며 항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헌정사상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사권이 통제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법 역시 경론 이후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용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수용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걸어간 김 씨는 방청석을 향해 한 차례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서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전직 영부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악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1분가량의 촬영이 끝나고 시작된 재판에서 판사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 무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이 공소 사실을 밝히는 동안 김 씨는 시선을 아래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중간 김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서면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에 넘어간 사건 외에 매각매직 의혹 등 김 씨의 추가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동안 특검 수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하면 일반 국민들도 TV 등을 통해 재판 내용을 방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 대신 구치소 방문 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 내란 특검이 이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열리는 보석신문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을 2달 넘게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는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이튿날 중계를 신청한 겁니다. 특검 측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인데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달리 이번 재판은 국가 기밀로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계와 관련한 특검법 개정 조항은 시행되기 전이라 기존의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는데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허가 여부와 중계를 실제 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말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청구 요건 등 법적 조건을 갖췄는지 따진 다음 헌법재판관 전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신선한 바람이 불면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기온 변화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가을, 혈압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33%, 즉 1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고혈압 비율이 높지만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위험이 높아져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건강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혈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두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세 번째,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고혈압, 알면 막을 수 있고 실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